안녕하세요. 잘 먹고 다니는 외길입니다. 한국은 지금 스시 열풍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수의 신상 스시야가 문을 열었는데요. 다소 낮은 가격대의 스시야의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디너 기준 1인 6만원 정도인 스시야가 많은데요. 지난 1월에 정식 오픈한 용산의 스시 우미도 디너 가격이 1인 6만원입니다. 사실 1인 6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스시 전문점으로 보면 비교적 낮은 가격대의 스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시 우미는 도산공원에 있는 스시 시미즈의 두 번째 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시의 스타일이 많이 닮아 있는데요. 실제로 스시 시미즈에 계시던 김혜송 셰프님이 계셔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스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미즈와 유사한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대체적으로 모든 음식에 간이 강한 편이었고요. 초대리한 밥도 식초와 짠맛이 상당히 도드라지는 맛이었습니다. 술 없이는 먹기 어려운 느낌이네요. 스시 우미는 초반보다 간을 조금 더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시미즈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미즈도 4월 초에 조만간 방문해볼 계획입니다. 스시 우미는 호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바다를 우미라고 부르죠. 스시야가 많이 생겨나면서 최근에는 지하에 업장을 차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문 스시야의 경우에는 예약 손님이 100%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런치와 디너 모두 1부와 2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평일 디너 2부는 만석이었습니다. 참고로 평일 디너 2부는 8시 시작입니다. 자리는 거의 20석 정도가 있었고 스시 지어주시는 셰프님만 3분 정도 있었는데요. 규모가 상당한데도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스시의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스시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음식의 간이 강하다 보니 술이 필수인 곳입니다. 사케는 저렴한 사케부터 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독특했던 점은 일부 사케는 반병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설명 안 해주셔서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요. 반병씩 주문해서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콜키즈는 병당 3만원 정도라 업장에서 주문해서 마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차와무시죠. 차와무시 위에 간장을 살짝 올려주셨는지 시작부터 간이 강합니다. 그리고 위에 채소가 올라가 있는데요. 아삭거리는 식감이 잘 살아있지만 맛의 조화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부들부들한 식감은 꽤 괜찮아서 식전 음식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첫 사시미는 광어를 큼지막하게 썰어주셨습니다. 숙성이 살짝 많이 됐는지 식감은 상당히 무른 느낌입니다. 와사비는 당연히 제품 와사비를 사용하겠지만 맛은 꽤 좋았습니다. 와사비 올려서 간장 살짝 찍어 먹으면 광어의 단맛이 잘 올라오네요. 개인적으로는 숙성 많이 된 사시미도 좋아하는 편이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3월 초에 방문했었는데요. 아직도 방어가 나오네요. 아마도 끝물인 것 같습니다. 방어는 뱃살 부위는 아니었고요. 기름진 맛은 살짝 부족한 느낌입니다. 달달한 맛도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네요. 참돔이나 방어도 숙성이 충분히 되어서 사르르 풀어지는 느낌이 아주 강하네요. 참돔의 달달한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3월은 삼치의 계절이죠. 정말 요즘은 가는 곳마다 아부리한 삼치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부리가 조금 많이 됐는지 3분의 2 정도가 익어버렸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부리의 향이 좋았고 위에 올려준 실파 생강야쿠미도 맛을 잘 올려주네요. 한 점 더 먹고 싶었던 맛이었는데요. 술이 술술 넘어가네요. 삼치도 좋았고 술맛도 좋았습니다. 역시나 짭조름한 맛이 강했던 문어 조림이 나왔습니다. 운 좋게 통통한 부위로 받았는데요. 역시 간이 강한 편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끝내주는데요. 분당의 스시야가 생각날 정도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씹어지면서 간장으로 졸인 감칠맛이 톡 하고 뿜어져 나오는 식감이죠. 또 술이 한 잔 넘어가네요. 음식 나올 때마다 술이 계속 넘어갑니다. 조금은 독특했던 가지 요리가 나왔습니다. 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익혀서 위에는 참깨 소스를 올렸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요리도 간이 강했습니다. 물컹한 가지의 식감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요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깨 소스의 고소한 맛도 궁합이 꽤 좋았습니다. 다만 참깨 소스의 맛이 강해서 참깨 소스의 맛만 느껴지는 건 아쉽네요. 가지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츠마메의 마지막은 오징어 데침이 나왔습니다. 위에는 일본 된장을 올렸는데요. 살짝 시큼한 맛을 잘 살렸습니다. 밑에 있는 채소는 시금치라고 하네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는 데친 오징어 숙회 바로 그 맛인데요. 시큼한 된장이랑 먹으니 색다른 맛입니다. 역시 간이 강한 편이라 술안주로 좋았습니다. 첫 스시로 참돔이 나왔습니다. 스시 시미즈나 스시 우미나 스시의 모양 자체는 조금 투박한 스타일인데요. 스시가 이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동글동글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스시의 크기가 상당히 호방한 사이즈입니다. 대체적으로 샤리의 양이 많고 네타도 큼지막한 편이네요. 스시 위에 간장을 바르고 살짝 한 번 더 뿌려주는 게 있는데요. 스다치라고 하는 연귤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스시에 스다치를 올려서 주시는 것도 특징이네요. 도미는 사시미에서 먹었던 것처럼 숙성이 잘 되어서 샤리와 같이 씹히는 식감이 좋은데요. 샤리의 간이 정말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샤리의 짜고 강한 식초의 맛이 먹어본 스시 중에 가장 강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에는 분당에 있는 스시 가게보다 훨씬 더 간이 강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맛이 직관적으로 확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스다치의 상큼함도 연하게 올라오면서 스시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간이 강해서 술 한잔 안 할 수가 없네요. 요즘 스시야에서 브란지노 농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왠지 스시 우미의 농어는 브란지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어 안에는 유즈코쇼를 넣어서 지워주셨는데요. 알싸하면서 매콤한 맛과 향이 올라오면서 농어의 단맛을 잘 살려주죠. 종종 유즈코쇼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스시가 있는데요. 유난히 농어는 거의 대부분의 업장에서 유즈코쇼와 함께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어울린다는 의미겠죠. 3-4가지 이상의 맛이 한 번에 들어닥치는 느낌입니다. 역시 술 한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스시부터 등푸른 생선이 나왔습니다. 시소 가득 넣어서 커다랗게 지어주셨는데요. 위에는 시소 야쿠미도 스다치와 살짝 더해주셨습니다. 간이 강한 샤리는 특히 등푸른 생선과의 궁합이 좋은데요. 기대만큼 맛있네요. 위에 살짝 올라간 시소 야쿠미와의 궁합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날 코스 중에 가장 못생긴 스시였지만 가장 맛있게 먹었던 스시였습니다. 벤자리돔인데요. 나름 가격대가 비싼 생선이죠. 벤자리돔 특유의 오독오독한 맛과 달근하게 올라오는 단맛이 좋은 재료인데요. 우미에서는 마늘을 스시 안에 넣어서 맛의 폭발을 만들어냈습니다. 샤리의 양도 특히 많아 보이는데요. 거의 덮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종종 마늘을 사용한 스시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던 벤자리돔 스시였습니다. 실패 없는 바로 그 맛 단새우입니다. 단새우는 유일하게 가격과 상관없이 어딜 가나 정말 비슷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스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샤리의 맛이나 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단새우도 충분히 녹진하고 달달한 맛이 강해서 큰 차이 없이 무조건 맛있는 것 같습니다. 큰 특색 없는 미소시루가 이쯤에서 나왔습니다. 조금은 차가운 식감의 네게도로 스시가 나왔습니다. 참치김밥을 먹는 것과 비슷할 것 같지만 참치김밥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나름 참치에서는 지방 맛이 잘 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에 싸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김에 싸서 주시는 곳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간이 강한 스시야에서 청어가 빠지면 섭섭하죠. 살짝 간이 조금 많이 강한 느낌의 청어였는데요. 그래도 맛있네요. 위에는 시소 야쿠미를 올려서 주셨는데요. 간장이 조금 과한 느낌입니다. 다른 스시보다 짠맛이 도드라지네요. 안에는 시소를 가득 넣어서 맛과 풍미를 더해서 주셨습니다. 이번 스시는 간이 너무 강해서 물도 조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강어 지느러미 같이 안 생겼는데 엔가와라고 주신 스시입니다. 위에는 마늘 야쿠미를 살짝 올렸는데요. 이 스시도 조금 짠 느낌이 강하네요. 오독오독한 엔가와 특유의 식감도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도 맛은 좋았습니다. 스시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짜지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 간장에 절인 아까미 집게가 나왔습니다. 김을 넣어서 쥐어주신 아까미입니다. 김을 넣어서 쥐어주시는 것은 처음 봤는데요. 꽤 잘 어울리네요. 스페인산 생참치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대에서는 꽤 질 좋은 생참치가 나와서 좋았습니다. 찰떡 같은 쫄깃함은 다소 부족했지만 은은히 올라오는 산미도 좋았고 김과 같이 먹으니 식감도 재미있고 맛있었습니다. 다만 아까미도 조금은 짠맛이 강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참치는 아까미 하나만 나왔습니다. 껍질을 아부리해서 불향과 불맛을 더한 고등어 스시입니다. 안에는 실파를 넣었고 위에는 마늘과 시소 야쿠미를 올려서 좀 더 복합적인 맛을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상당히 다채로운 맛으로 즐길 수 있었던 스시였습니다. 다만 고등어가 가지고 있는 맛은 다소 약한 느낌이었고 각종 양념에서 오는 맛이 더 강했던 느낌입니다. 그래도 맛은 확실하네요.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산초가루를 뿌려서 주신 점이 조금 독특한데요. 산초가루 향이 은은히 올라오면서 간이 강한 타레가 아나고와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까지 간이 강했던 스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구가 나오고 코스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별도의 식사가 없던 점은 조금 아쉽네요. 디저트로는 수제 레몬 셔벗이 나왔는데요. 상큼한 맛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기에 좋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이 강한 스시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방문했는데요. 소문만큼 간이 엄청나게 강한 스시야였습니다. 사케 반병씩 구매가 가능해서 술 마시기에 좋은 가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음식에 간이 강해서 술이 꼭 필요한 업장이네요. 그런데 생맥주가 없었던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런치와 디너 모두 1부와 2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았는데요. 가격이 낮은 만큼 가격대에 맞는 네타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도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샤리의 간이 조금 강하긴 했지만 아주 맛있었고 재료를 다루는 솜씨가 좋아서 스시는 맛있었습니다. 요즘 스시야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간이 강한 스시란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으면 한 번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